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는 법. 전체 체계를 살피며 정의가 어그러진 곳을 찾는다. 전체 체계는 제도라고 그랬죠. 체계 역시 제도죠. 전체 체계 제도와 부분 제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체계라고 명칭을 붙였을 따름이지요. 정리가 어그러져 있는 곳을 살펴 질서의 문제인지 특정 인간과 집단의 문제인지를 살핀다. 그렇죠. 단순히 특정 인간과 특정 집단의 문제라면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을 제정하여 시정시킨다. 그래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정부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잖아요.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빈틈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나 인간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뭐 그런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정시켜야 되겠죠. 질서의 문제라면 선천적인 문제인지 후천적인 문제인지 살핀다. 그래요. 후천적인 문제라면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을 제정하여 시정시킨다. 그래요. 질서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질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선천적인 문제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죠. 단 참된 지에 입각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요. 선천적인 질서라서 시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이가 생길 수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참된지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줄 수 있겠죠. 기능 수행 과정에서 정의가 훼손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치료 행위와 유사합니다. 수술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수술을 위해 다른 신체 부위의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즉 치료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하여 필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개인별로 정의가 침해당할 수가 있죠. 불의가 행해질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의이지만. 그래요.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식의 개혁이건 간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요.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보상치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주석이 있죠.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주석인가요? 선천적인 질서와 연관된 주석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은 일을 하여 소득을 얻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들은 병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진실을 무시하고 일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했다. 조심할 수는 있으나 일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선천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건가요? 선천적이지 않은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일을 하는 건 선천적인 것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소득을 얻지 못하면 생존 수단을 구할 수 없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일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는 어떤가요? 생존과 직결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득을 얻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죽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일하게 해야 되지.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런 거 싫어한다 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경제도면으로 살펴본 코로나 사태와 경제활동이죠. 1년 전에 이미 실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일에 대한 제한을 했죠. 제한을 하거나 금지시키는 걸 했죠. 한번 볼게요. 언제 정확하게 쓰였는지. 음, 2000 그래요. 2022년? 2021년? 그래요. 여기 적혀 있네요. 2021년 12월 26일 날 그래요. 그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요. 지나치게 장기간 2021년이면 한 2년째죠. 처음에 좀 병의 동향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제한을 풀었어야 되겠죠. 조심을 시켜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26일 날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 적었냐. 코로나를 빌미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지 악이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일 안 하다가 굶어 죽어야 하거나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야 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냥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절대자의 뜻이다.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자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죽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죠. 그래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다행히 2022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제한을 풀죠. 다행인 거예요. 뭐 풀어보니 뭐 별거 없었죠. 너무 장기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았던 나라도 있죠. 한국은 그리고 2022년 초에 풀었죠. 중국 반제로 코로나 시위. 중국은 태극 신검에서 2021년 12월 달에 이미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나라와 달리 제로 코로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 뭐 하는 일이 뭐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하는 일이 뭐 늘 그런 거죠. 그래요. 그 뒤로는 풀었겠죠. 폭동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요. 어릴 적부터 정의와 선악의 개념을 가르치고 개념의 육화를 유도해 추가적인 정의의 어그러짐을 예방한다. 그렇죠.
정의를 자꾸 해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저지르게 되죠. 욕망 때문이거나 혹은 그래요. 무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면서 하나하나 실천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육화가 된다 했죠.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나이가 들면 그래요. 사회의 주도층이 되면 정의로운 사회, 선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시가 있죠. 에드가 앨런 포가 지은 시죠. 그래요. 젊은 시절 시도 많이 읽었으면 알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이는. 마침내 그가 기진했을 때 그는 순리하는 그림자 하나를 만나 그림자여 그는 물었지 어디에 있을까? 엘도라도의 땅. 엘도라도는 뭔가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있다는 전설상의 황금의 나라죠. 황금의 나라. 뭐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림자가 대답을 하죠. 달나라의 산을 넘어 그림자 나라의 골짜기 아래 말 타고 달리소서 영감이 달리소서. 그림자는 대답했네. 엘도라도를 찾으신다면 달나라의 산을 넘을 수는 없죠. 환상의 산을 넘을 수 있죠. 그림자 나라에 골짜기 같은 건 없죠. 그림자에 무슨 골짜기가 있겠어요. 그런 곳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근데 그런 곳에서 찾아라 하죠. 그림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림자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하니까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을 찾으려 하겠죠. 환상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찾을 수 없겠죠. 그래요.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선악의 팔개, 증의 팔개의 각계에서 예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요. 윗선은 절대자, 중간선에는 주고받음에 있어서 의도적 양적 불일치. 선이나 악이든 뭔가요? 정의가 깨지는 거죠. 주고받음이 정확해야지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주고받음에 불일치가 있죠. 양적 불일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아내거나.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되겠죠. 그래서 아랫세는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개인적 선화, 세 번째 게 사회적 선화, 네 번째 게 보편적 선화, 다섯 번째 게 완전한 형태의 선화, 여섯 번째 게 자비와 사랑의 의지, 일곱 번째 게 자비와 사랑의 검, 여덟 번째 게 천국. 그래요. 한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위 8개는 대다수 인간들이 정의와 자비와 사랑을 알고 마음에 새겨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형성되기 시작하는 8개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대다수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한 의지를 지녀야지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천국이 실현되겠죠. 물론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들이 자비와 사랑의 신금을 만들어내어 천국을 만들려고 할 것이며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적 수준도 계속 높아지죠. 깨달음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한 의지가 생기겠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의지가 많은 이들에게서 대다수 인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수 인간들이 탐욕에 빠져 악령과 결합하여 문명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비와 사랑의 신금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먼저 멸망해버리면 그런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멸망해버리면 소용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는 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천국이 도래할 일은 없습니다. 즉 위의 팔기는 조건이 갖춰져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장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합법과의 정의 선천팔기를 황금색으로 그린다. 자비와 사랑의 건물로 닮은 선악의 후천팔기를 정의 선천팔기의 외곽에 황금색으로 그린다. 그리고 바깥에 그리고 이 말이죠. 천지 선천팔기를 선악의 후천팔기의 외곽에 황금색으로 그린다. 또 더 외곽에 천지 선천팔기를 그리죠. 태극을 정의 선천팔기 내부에 그린다.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그리되 원의 외곽과 S의 궤적에는 황금색으로 테두리를 그린다. 그렇죠. 바탕색과 뒷부분은 하늘색으로 칠한다. 여러 장 그려보고 마음에 드는 걸 한 장을 선택한다. 그래요. 태극심호법 이 주석이 달려있죠. 태극신검은 여러 명칭의 무공 형태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태극신검에 보면 여러 명칭의 무공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태극신검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태극신검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역 태극 팔계신검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예전에 다음 블로그 썼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음 블로그에 쓴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데 좀 쓰다가 옮겼죠. 그래요. 144개 질문 작성자 이렇게 있죠. 이게 쭉 그래요. 그래요. 이게 쭉 보면 태극 팔기금도 나오고 이렇죠. 쭉 작성해 놓은 게 보이죠. 언제 작성이 된 거냐면 2017년 4월 11일 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벌써 한 6년째 쓰고 있는 거죠. 하여간 뭐 태극신검 명칭 유래를 보려 하면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2017년 4월 14일 날 작성한 글이 나와 있어요. 건법 이름은 태극기 보고 만든 건법이라서 태극 심금이라고 시를 했는데 마음을 닦는 건법이니까 태극과 결합해서 태극 심금이라고 시를 했다는 거죠. 태극 도형과 팔계가 아무리 봐도 절대자의 지혜 같군요. 그래요. 절대자를 탐구하면서 만들어진 도형이죠. 그걸 예전에 알아봤던 것이지요. 이거를 쓰니는 2017년 4월 달에 나와 있죠. 그리고 효험이 단순히 개념 정리하고 십자가 끊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우경지는 하늘의 팔기와 태극도형을 그리면 절대자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신금을 익히는 것에서 신금을 넘어 절대자를 만나는 건법을 만들어 보자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건법의 명칭은 태극 신금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태극 신금이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태극 심금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단순히 그냥 마음 갈고 닦는 건법이 아니다. 절대자를 조우하는 건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태극 신금이라고 지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 오래 수련을 했죠. 6년이면. 석가모니가 그래요. 6년 고행했다 하죠. 달마대사는 9년간 면벽 수련을 했다 하고 그래요. 6년이면 작은 기간이 아닌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태극심호법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편은 신검을 얻어 숙달시키는 것을 그래요. 목표로 설정한다면 그래요. 이런 건 지우는 게 좋겠지요.
후편은 어등신경과 제3의 눈 나아가 마음의 몸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과 호흡을 결합하여 신경과 제3의 눈 마음의 몸을 고도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의 단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편은 그래요. 후편의 바탕이 되는 바 전편의 수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후편의 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두칠성 심호흡법. 이번엔 상처를 다뤘으니까 상처 심호흡법 하나만 살펴볼게요. 숨을 들이쉬며 정의의 선천팔기를 황금색으로 그린다. 숨쉬기와 그리기를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림이 완성되면 숨을 잠시 멈춘다. 숨을 내뱉으며 자비와 사랑의 금을 나타내는 선악의 후처팔계를 정의의 선천팔계 외곽의 황금색으로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면 숨을 잠시 멈춘다. 그렇죠. 숨을 들이쉬며 천지선천팔계를 황금색으로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면 숨을 잠시 멈춘다. 어디에 그리나요? 마음에서 그리는 거죠. 숨을 내뱉으며 태극을 정의의 선천팔계 내부에 그린다.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그리되 원의 외곽과 S의 교적에는 황금색으로 태극을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면 숨을 잠시 멈춘다. 숨을 들이쉬며 바탕색과 빈부분을 하늘색으로 칠한다. 그림이 완성되면 숨을 잠시 멈춘다. 숨을 내쉬고 멈추었다 들이쉬고 멈추었다를 반복하며 전체 그림을 떠올린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